불안이라는 엔진을 달고 미친 듯이 미션을 해치우던 저에게 2024년 6월 백호가 나타났어요. 저는 백호를 만나면서 안정, 여유, 느긋함, 편안함을 찾게 되었고 동등한 관계와 사랑이라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사실 큰 기대가 없는 소개팅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뼛속까지 집순이에 낯가림이 굉장한 INFP인 저로서는 소개팅을 한 번 나갈 때마다 모든 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과정이 피로했습니다. 에너지를 쏟은 만큼 대화가 재밌거나 설레는 일도 전혀 없었고요. 친구들은 제 성향을 거슬러서 도전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만큼 저답지 않게 저를 갈아 넣으며 달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간과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하는 회의감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백호를 만나러 갈 때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 안내를 따라 자리를 안내받는데 백호의 뒷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전에 사진 교환도 하지 않아서 백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뒷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떨리더라고요. 긴장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백호와 밥 먹고 차를 마시는 내내 저는 미묘한 떨림을 계속 느꼈는데요. 무엇이 저를 두근거리게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막 잘 됐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기억에 남는 건 단 두 가지. 백호의 커다란 눈과 같이 길을 걸을 때 백호가 제 쪽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였던 시간이에요. 여하튼 그날 이후 백호와 저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을 하는 동안 저는 어떤 설렘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설렘과 편안함이 공존할 수 있는 감정 같지는 않지만 그런 묘한 감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백호를 두 번째로 만나기 전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가족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는 걸 종종 경험했었거든요. 갑자기 우위를 점하고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과 말투들이 불편해서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푹 빠져 듣고 있을 때 백호가 대뜸 제게 어떤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하고 역으로 질문했거든요. 재미있게 경청하다가 갑자기 당황해버렸습니다. 제 10대 시절은 별 이야기가 없거든요. 17살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온통 회색으로 물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1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 중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볼까? 내 이야기가 끝나면 이 사람의 시선도 바뀌어 있을까? 저는 상대방의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면서 랩을 하듯이 빠르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겨우 두 번 만난 사람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사실은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감정이 이 사람을 계속 알아가고 싶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은 제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 낯선 사람과 연락을 하는 것도 약속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는 것도 식당을 고르는 일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제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공원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카페에 마주 앉아서 깔깔거리면서 나눴던 이야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했던 장난들 등 아직도 많은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안정감이라는 요소가 가장 컸어요. 감정의 진폭이 큰 저와 달리 백호는 정말 잔잔한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감정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 제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감정이 요동할 때 상대도 같이 요동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백호는 신기할 정도로 감정폭이 없는 오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 장남인 백호가 가족을 생각하고 위하는 모습, 자기 삶을 읽으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보여주는 가감없는 솔직함, 꾸준한 연락, 저를 보는 눈빛, 상대를 간보거나 재지 않는 모습에서 점점 이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과정 속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불을 붙인 건 집 데이트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편하게 집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거리가 꽤 있어서 주말 1회, 토요일마다 데이트를 했는데요. 저희 데이트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밥 먹고 커피 먹고 이야기하는 게 다였거든요. 둘 다 맛집 탐방하는 것도,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것도, 하플에 가는 것도, 공방이나 원데이 클래스에 가는 것도 흥미가 없는 타입이었고 그냥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만나기 시작한 계절은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실내 데이트가 필수적이었는데 하루에 카페를 두세 군데 가는 건 너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밥 먹고 카페를 가려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또 카페 가는 거 아깝지 않아? 우리 집 갈래? 6평에 당연히 공간 분리 같은 건 꿈꿀 수 없는 작은 원룸이지만 백호가 함께 있으면 3년간 혼자 살았던 그 좁은 공간이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먹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넷플릭스를 보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하는 시간이 휑하던 제 마음 어딘가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던 요리, 설거지도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땐 마음가짐이 사뭇 달라지기도 했고요. 백호는 가끔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주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날도 있었는데 쉬는 날이면 저희 집에서 제 출근을 배웅해주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요리를 해놓고 저를 맞아줬어요.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확실히 안정감을 느끼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백호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사실 백호는 혼자 살라고 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백호가 연애 초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안정감이라는 게 생긴 것 같다고요. 백호도 저도 계속해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건 결국 안정감 때문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정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정감이라는 건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르다고 하면 정말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정의 진폭이 큰 반면 백호는 이성, 논리 100%인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호 보완적일 때도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묘하게 핀트가 어긋나거나 답답하거나 작은 갈등을 빚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 사소하게는 좋아하는 책, 영화의 장르부터 무겁게는 경제관, 정치관까지 저희는 다른 게 정말 많아요. MBTI로는 T와 F 딱 하나가 다를 뿐이지만 정말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다름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는 충분히 대화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왔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하면서 방향을 맞춰가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다 보니 다름을 마주하거나 작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을 깨는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러함을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시간을 겪고 나면 큰 안정감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의 생각은 정말 달랐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저희가 가장 크게 가장 오랫동안 부딪히면서 대화를 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로서는 꽤 심각하게 느껴졌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저와 백호를 한 단계 더 깊숙하게 엮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또 동생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높은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저의 작은 방을 온기로 따뜻하게 채워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백호의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다름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조차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신뢰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은 결혼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성취는 나에게도 안심하고 기댈 구석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인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길도 충분히 멋지지만 누군가와 발맞춰 걷기로 한 저의 이 서툰 첫걸음을 이제 떼보려고 합니다.